여러분, 오늘은 한 분의 가슴 먹먹한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. 50년이 넘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전라남도 해남 바닷가 마을의 작은 집에서 한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. 위로 누님 2분, 아래로 여동생 하나가 있는 사남매의 막내 아들이었죠. 어머니는 집 옆 텃밭을 일구고 아버지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집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해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병환에 드셨습니다. 집안 형편은 급격히 기울었고 큰 누나는 고향에 남아 부모님을 간호해야 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어린 동생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죠. 다행히 작은 누나는 먼 친척의 소개로 서울로 취직을 떠났습니다. 하지만 어린 남매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. 고민 끝에 큰 누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. 예전에 목포에서 학교를 다닐 때 알게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. 그 친구에게 동생들을 부탁해보자. 큰 누나는 어린 남매를 목포로 보내기로 했습니다. 출발하는 날, 큰 누나는 이불과 옷가지를 보따리에 싸서 어깨에 메고 한국까지 나왔습니다.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큰 누나는 어린 시절부터 소년을 업고 키운 부모님 같은 존재였습니다. 그런 누나가 눈물을 꾹 참으며 친구에게 두 동생을 부탁하는 모습. 난생 처음 섬을 벗어나 무트로 나온 어린 남매. 모든 게 낯설고 무섭기만 했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 큰 누나의 친구분은 본인 집 옆에 작은 방 하나를 마련해 두고 계셨습니다. 그렇게 남매의 목포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. 그분은 정말 친동생처럼 남매를 돌봐주셨습니다.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방으로 오셔서 바닥을 만져보셨어요. 방이 따뜻하니? 불편한 건 없고? 항상 먼저 물어봐 주셨습니다. 김치와 마른 반찬을 챙겨주시고 쌀과 연탄이 떨어지지 않게 사다 주셨습니다. 그때 소녀는 너무 어려서 몰랐습니다. 원래 어른들은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. 그게 얼마나 어려운 마음이었는지,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는 알지 못했던 거죠. 해남에서 막 올라온 촌스러운 남매는 말수가 적고 부침성도 없었습니다. 늘 주눅이 들어 있었죠. 하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귀찮은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. 항상 살펴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. 그렇게 몇 해가 흐르던 어느 날, 해남 고향에 큰 태풍이 들이닥쳤습니다. 집이 무너졌고 그 사고로 큰 누나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. 천지가 무너지는 슬픔이었습니다. 하지만 큰 누나의 친구분은 변함없었습니다. 큰 누나를 잃은 뒤에도 여전히 남매를 친동생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. 그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남매는 목포의 그 자취방에서 몇 해를 더 살았습니다. 학교를 마치고 남매는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. 작은 누나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날,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들은 내 친동생이야. 어디가 있든 언제든 찾아오렴. 하지만 소녀는 수줍음이 많다는 핑계로,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점점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.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. 서울로 상경한 소녀는 학교를 다니며 노량진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생선을 팔고 있는데 한 손님이 생선을 고르고 계셨어요.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. 눈이 마주쳤습니다. 어머, 내가 큰 누나의 친구분이었습니다. 그분은 깜짝 놀라며 반가워하셨습니다. 왜 이렇게 소식이 없었니? 이제라도 자주 보자꾸나. 하지만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말을 걸어오는 바람에 소녀는 몇 마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.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죠. 그리고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꽤 자라고 나서야 이제 중년이 된 소녀는 깨달았습니다. 그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인이었는지를, 그 어린 시절 받았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,
얼마 전 그분이 살으셨던 목포의 그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. 하지만 그 동네는 전부 재개발로 철거된 상태였습니다.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. 세월이 흘러 지금 그분은 이제 80세를 넘으셨을 것입니다.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. 마음에 큰 돌덩이가 눌려있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사람에게 입은 은혜는 평생을 두고도 다 갚을 수 없다고 하죠. 하지만 투고자분은 그 은혜가 어디로 가야 닿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이 영상이 그분께 닿는다면 정말 고맙습니다. 당신 덕분에 저희 남매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.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으신가요? 고마웠지만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? 너무 늦기 전에 그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